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마이 머니.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분석에는 NPTI가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NPTI, 나의 경제 성향을 분석하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마련했고요.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NPTI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전문가가 앞으로의 재무 상담까지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매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트렌드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잠시 후에 이민구 본부장과 돌아올 거고요. 먼저 QR코드 문자 메시지 통해서 본인의 MBTI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실 경우에는요, 저희 방송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에 들어가게 되고요. QR코드 활용하시면 스스로 진단하는 셀프 테스트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대표 번호죠. 전화 연결 원합니다. NPTI 상담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진이 전화를 드려서 방송 시간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게끔 전화 연결 준비를 할 거고요. 만약 나는 QR코드를 찍어서 스스로 집에서 그냥 혼자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셀프 진단, 자가 진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마이머니 씩씩하게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팍팍 파헤쳐줄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네, 확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데서 또 촬영을 하니까. 네. 그때 박사님 촬영하신 이후로 맞아요. 같은 장소예요. 맞아요. 그때 박사님 오신다고 좋은 장소에서 촬영한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똑같이 대우를 해드립니다. 저희는요. 감사합니다. 나갈 뻔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마주보고 있으니까 되게 팀플하는 것 같고 그쵸. 대학교 온 기분이 것 같은 좋은데. 네.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재테크 트렌드는 어떤 이슈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조금 핫한 이슈죠. 코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네. 대한 얘기와 함께 이슈들을 조금 얘기 나눠보려고. 맞아요. 요즘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에 이어서 특히 이더리움이 광풍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조금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러와 등 어떤 이제 기존 화폐에 조금 뭔가 고정 가치로 뭐 1달러에 뭐 1코인 그런 식으로 고정 가치가 부여가 되는 암호 화폐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테더. 그렇죠, 테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유명한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굉장히 좀 지배적인 위치에 되어 올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1달러 1테더로 고정 가치인데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신뢰성이 조금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테더만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네. 좀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들어는 봤겠지만 또 사실 또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오늘 이슈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4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시켜 드리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화폐 주로 이제 미국 달러죠. 네. 이제 미국 달러에 기반이 되면서 여기에는 좀 영어로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많이 익히시라고 말씀드리면 USDT, 그다음에 네. USDC, TUSD 그리고 BUSD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구나라고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금, 뭐 석유나 기타 귀금속 이 지배하는 교환 거래 상품으로 확보가 되며 중화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DGX, PAXG 그리고 XAUT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 다른 암호화폐가 기반이 되는 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범한 주된 이유는 네. 일반적인 암호화폐보다 가격 역학에서 더 안정적인 분산형 토큰을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서 만들어진 거고요. 대표적으로 DAI, EOSDT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담보가 없는 이 분산형입니다. 뭔가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앙은행의 통화를 발행하는 그 접근법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총량을 관리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이 가격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UST, USDN 그리고 FEI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마 저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게 점점 이슈화가 되고 또 이미 미국에서는 네. 너무나도 이 암호화폐 관련한 ETF들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 막 가격 오른다 뭐 사고 팔고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만 이 해외에서는 이미 엄청난 투자 가치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려고 계속 눈으로 익히셔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 어려운 얘기지만 드려봤습니다.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외국, 우리나라에서는 서학개미분들 위주로 이 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에 스테이킹한 코인 그리고 상품에 가치를 연동한 코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연동한 코인도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이더리움을 좀 많이 사 모은다고 해요, 서학개미 분들이. 네, 맞습니다. 29일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이 세이브 브로에 따르면요, 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 지난 17일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그리고 서학개미들은 이 비트마인을 1억 5,1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06억 960만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위 샤프링크 게이밍이 순매수 5,66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8억 9,856만 원을 기록하면서 이 개별 종목 중에 순매수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이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제 이 1, 2위 기업까지 올라간 거고 네. 또 이 앞에 두 회사는 이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이더리움 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그런 곳에 투자하는 어떤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의 ETF 같은 기관들이 또 이더리움을 사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재료, 호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및 토큰화 자산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시장 성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시장 영향력이 네? 확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미국 기관에서도 계속 ETF 같은 것들, 일반적인 어떤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어떤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매수하려는 성향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JP 모건, 그다음에 블랙락,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의 50% 이상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된 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까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다라는 투자 추세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너무 최근에 생겨난 자산군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던 분들도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투자를 조금씩 해야 되나? 이것도 적립식으로 사 모아가도 되는 자산인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노후 대비용으로 괜찮은 자산일까요? 보통 우리가 노후 대비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부분들도 수익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노후 대비라고 했었을 때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중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소재 자체가 장기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실 노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기 투자의 기반은 꾸준히 쭉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치를 알고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는 더 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코인을 바라볼 때 약간 투기의 느낌으로써 한 번에 뭔가 돈을 확 벌려는 마음으로 사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네. 저희 전문가들이 이미 그런 거 인정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의 훌륭함과 이 외국에서 이렇게 이슈되는 것들을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장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정보를 어떻게 들으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노후 대비의 어떤 한 3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중심 축으로 탑 4, 5 안에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자산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코인을 몇 % 비중으로 좀 담으면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높게 가져가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에서 20% 정도 내 월급의 한 10% 정도로만 일단 가져가다가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투자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조금씩 사다가 내려갈 때 조금 많이 사는 그리고 총알을 장전해놨다가 어느 정도 또 시장에 진입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도 레버리지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확신이 있는 자산들도 그런 레버리지를 쓸 줄 아는 그런 담대함과 지식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하지는 말되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려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10% 20% 정도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중이 좀 더 가져가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책을 보고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이미 투자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시장을 또 엑시트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막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면 코인이 3.5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먹을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인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이제는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다만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코인을 잘 몰라서 조금씩 장기적으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중간에 매매를 자주 하면서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를 좀 확실히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트렌드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MBTI 테스트를 해드리고 솔루션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시간에 저희와 함께 솔루션까지 받고 싶다, MBTI 테스트 무료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데일리TV 대표 번호고요. 유료 비용 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출연은 안 되겠고요. 저는 셀프로 자가 진단만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무료 테스트, 자가 테스트 링크 뜰 겁니다. 잘 스캔하셔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여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목소리가 이쁘신 분들만 저희가 네. 좀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저기 제작진이 네. 목소리 예쁜 분들만 이렇게 걸러서 전화를 거시는 건 아니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방송 내내 기분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닉네임은 뭘로 해드릴까요? 네, 제 닉네임은 감자로 부탁드립니다. 감자. 오, 감자. 오. 왜 감자죠? 감자를 좋아합니다. 감자 좋아하시는군요. 고구마는요? 저는 감자를 좋아합니다. 고구마 서운하겠다. 그러게요. 고구마 네. 칩 맛있는데 아쉽네요. 자, 감자님.
네. 나이와 직업을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요. 네. 나이는 30세입니다. 올해 30이 되셨군요. 네. 앞자리가 바뀌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앞자리가 바뀌니까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썩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분을 나쁘게 해드린 것 같아요. 한창 그러니까요. 격변의 시기죠. 그렇죠. 전화를 너무 잘 주신 것 같은 게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아지는 나이잖아요. 점점 일도 손에 익는 나이고요. 그래서 재무 목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다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연봉의 수준과 그리고 재무적인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연봉은 한 3천만 원 정도인 거고 네. 재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도 약간 모든 제 또래 친구들의 꿈인 내 집 마련? 내 이 집 목표가 마련. 아닐까 생각하지만 네. 뭔가 너무 택도 없게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요즘 네. 집값이 높으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집 장만이 재무 목표, 그리고 현금으로도 목표가 있으세요? 얼마 정도는 모아야 되겠다. 그래도 한 음. 1억 정도를 모아야 뭔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1억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억.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닉네임은 감자 시청자님이고요. 30살 올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회사원, 현재 연봉 수준 3천만 원, 재무 목표는 1억 모으기, 그리고 내 집 장만이라고 하시네요. 자, 제가 갑자기 좀 든 생각이 있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어려워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고 끝나냐면 비싸서요라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뒤에 사실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갑자기 연봉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리한 투자를 하자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다리가 없기 때문에 부의 상승을 할 기회가 너무 제한적인 계층이나 뭐 앞에서도 코인을 다뤘지만 코인 때문에 갑자기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주식으로 갑자기 뭐 빵 터지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목표들을 쉽사리 조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경매라고 하는 제도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부동산 경매. 네, 좋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지금 그냥 일반적인 투자나 월급으로는 부에 점프업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다라고 주식이 잘 되게끔 계속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이 부동산 자산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상승을 일구는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바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요즘에 또 갭 투자나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아지고 전매 제한이 생기는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2년 전부터 경매 공부를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제 수강생분들이나 고객님들을 모시고 이 경매장에 가기도 하는데 네. 확실히 경매 같은 경우는 작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상속 증여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네.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집값 너무 비싼데 나는 내 집 마련이 목표인데 나도 남들처럼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확실히 되게 매력적인 영역이에요. 경매라는 것이. 그렇군요. 네, 그 부분 한번 우리 감자님이 네.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자님. 네. 부동산 경매 쪽도 공부해 볼 생각 있으세요? 근데 그 경매라는 게 그 명도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든지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리스크는 사실 무엇을 하든 어딘가든 다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등기부 등본만 껴보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서
내가 이걸 확인을 하는 절차로도 가능했다라고 하면 요즘 전세 사기 수법이 되게 많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매로 사기를 치진 않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점검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바로 부동산 투자를 사서 시작을 할 수가, 매매를 해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힘들죠. 그 단계에서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그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앞서서 경험하신 어떤 선배들이나 이 투자자들의 얘기나 어떤 소스들을 들으면서 걸르는 눈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딪히는 것보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부딪히면 어찌되어도 100% 피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네.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일단은 이 감자님의 얘기를 살짝 들어봤을 때 투자나 이쪽에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통화가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을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방향은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테스트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자님. 네. 혹시 목표 대비해서 지금 자산은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자산이 별로 없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별로 네. 없지 않으신데? 적지 않은데 1년치 연봉을 그래도 네. 갖고 계신 거면 적지 않죠. 이제 30살이신데. 그럼요.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 테스트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미리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리 또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결과를 조금 보기는 봤는데 계속 역대급의 어떤 사례자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번엔 뭐길래 그렇죠? 뭐 성향이 잘 나왔다 그런 것보다 그 네. 세부적인 지표 하나하나들이 그 전의 사연자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 오, 네. 거의 약간 완벽한 육각형 느낌의 사례자분이신가요? 아직 오늘? 완벽에는 좀 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이 나이대에 비해서, 네. 저는 사실 나이를 몰랐는데 네. 오늘 나이를 듣고 리포트를 다시 조금 보니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 네. 정말 수제자로 키우고 싶다. 네, 저도 이렇게 뭔가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예. 제 제자들이 잘 돼서 널리 이 좋은 네. 거를 퍼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 또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기대되는데 감자님 좀 기대되시죠? 결과.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나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정말요? 놀랐어요. 스스로를 또 책짓질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MBTI 경제 심리 검사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감자님께서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검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무 이성적으로 하시려고 해요. 무슨 무슨 뜻이냐? 네. 질문의 문항이 있어요. 그럼 네. 질문의 문항을 보고 그 느낌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분석을 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기 위한 문항인가? 네, 약간 그러면 이런 안 돼요. 거구나. 그러-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맞아요.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어쨌든 무의식에 대한 패턴에 관련된 그런 네. 내용들을 추출해내다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성향이 아닌데 잘못된 답변이 나오는 등등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뭔가 나랑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라고 하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100 중에 99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실 이거 굉장히 고민하면서 했어요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자님의 검사 시간이 남들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빨랐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제작진을 통해서. 정말요? 네,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빨리 네. 하셨죠?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이런 식의 그 설문이나 심리 상담 이런 거 받을 때는 고민을 10초 이내로 하고 빨리빨리 찍어야 된다고 들었어가지고. 와.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요. 네, 오늘? 좋습니다. 감자님?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어떤 검사를 받아보셨는지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대단한 검사를 받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MBTI 그런 거 할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말고 그 심화 검사라고 하나? 그런 게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런 걸 들었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네. 기본이 갖춰져 있는 지금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제자로 들여보고 싶다라는 눈빛이 읽혀집니다. 네, 와, 꼭 제가 따로 만나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더 시간 끌지 말고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자님의 본 검사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 다른 사례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검사인 MSIG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은 좀 생략을 했지만 오늘 또 처음 이 검사 자체나 개념 자체를 접하셨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BTI 경제심리검사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마인드세트, 유형검사, 장애검사, 그리고 MSIG 경제행동유형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인드세트와 유형검사 같은 경우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 텍스트로 끌고 온 것인데 이 장애 검사나 MSIG 검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정도의 저희가 좀 구분을 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굴러갔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의 어떤 완성체가 탄생을 해서 이 사람이 부자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가난으로 가는 길에 있는지를 판단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저희가 코칭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세트 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 드릴 텐데요. 감자님 같은 경우는 와, 저는 이 마인드세트에서 네. 이 젊은 20, 30대 분들이 꿈, 목표, 삶의 활력, 돈 버는 행동, 계획성, 치밀성, 위험 노출도가 5개가 다 양호인 거는 처음 봐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지금 사행일치도 보시면 네. 기준 점수 0.60에 0.01이 모자란 0.59예요. 아, 그러네요. 부족이 나오긴 했지만 0.01 차이로 부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마인드세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 오.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준선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초과가 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감자님, 네. 네, 이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돈과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동기부여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삶의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삶을 좀 살고 계실까요? 그런가 봐요. 오, 저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맞아. 이 검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성향들을 제대로 알게 해줘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성향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부정적인 거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하지 말아야겠죠. 네. 근데 무의식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걸 행하고 있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있고 사실 내가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네. 살진 않잖아요. 그냥 맞아요. 살아지는 대로 사는 건데 네. 이게 별로 어떤 타인과의 마찰이 없으면은 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오늘 검사 결과를 제가 좀 인지시켜 드리면서 이 감자님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나 웃으시는 걸 보니까 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내가 직업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회사원이다 하더라도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뭐 승진이 되었든 뭐 또 다른 잡체인지를 하든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자님께서 좀 인지를 하고 잘 네.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네네 감자님이 본인에 대해서도 좀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예.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는 뭔가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는 세우고 있지만 가시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실 세우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와 있는 수치들이 다 양호하다고 나온 거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높게 나오진 않았고 아하. 또 사행일치라고 해서 결국에 그 목표를 내가 지금 잘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삶의 태도나 긍정적인 면이나 뭐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그냥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민기적 네. 계속 시간 흘러가는 대로 괜찮겠지. 우리 아하.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나야 뭐 어차피 언제든지 뭐 일을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나의 젊음은 아직 무한해. 그러니까 라고, 젊으시니까. 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1년 뒤에 이 양호했던 게 다 부족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절대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를 하셔서 꿈과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이 꿈과 목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냥 비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할지 말지 이런 거보다는 내가 몇 살 때 무엇을 이루고 몇 살 때 무엇을 이뤄서 어떤 커리어 패스를 좀 가겠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그에 따른 돈 버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계획성, 치밀성을 봐요. 결국에는 나머지의 위에 있는 세 가지 꿈과 네. 목표와 삶의 활력 그리고 돈 버는 행동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획성, 치밀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는 굉장한 함정 카드거든요. 일단 이 감자님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날짜를 챙긴다라든지 약속을 지키거나 뭐 요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등 전반적인 어떤 기본의 틀은 잘 갖춰져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네. 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다라든지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든지 아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의 그 마이너스 요인 인자가 좀 숨어 있다. 어떤 돈 관리를 하고 인생을 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암세포가 좀 네. 내재가 되어 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 감자님 따로 뭐 영수증 보관하거나 가계부를 쓰거나 정리정돈을 막 자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네, 저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새 다 영수증 안 받지 않나요? 환경오염 신경 안 쓰시나요? 그쵸. 환경오염 지구가 아플 수 그쵸. 있으니까. 지구를 종이를 보호해야죠. 그렇죠. 영수증 안 받고 그냥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렇게 그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카드사에서 근데 그 정리해주는 그런 건 한 번씩 봐요. 메일로 내 소비 날아오거나. 패턴이나 네네. 그런 거 정리해주잖아요. 요새 카드사에서. 내가 뭐 어디에 몇 % 썼다. 어디에 몇 퍼센트 썼고 제일 많이 쓴 게 뭔지 네. 그런 거는 좀 한 번씩 봐요. 오, 음. 나쁘지 않은데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다행인 것 같고 저는 옛날에 사실 왜 영수증을 모으는 게 돈 관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영수증을 잘 모아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대학도 보내고 잘 키우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쭤보니까 네. 영수증을 모은다고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지와 함께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영수증을 받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는 게 돈을 불리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네. 그런 행동을 하시니 결국에는 우리가 뭐 따로 뭔가 포트폴리오 짜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소비 통제만 잘 되면 어차피 일이야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꼭 영수증을 받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 주기적이라는 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길어요.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해야 되고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도 사실 매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못 드리겠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네, 근데 저는 3일에 한 번은 해요. 왜냐면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고 네. 한 달에 10번 정도 보자. 아하. 그래서 3일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3일에 한 번도 어려워하시면 내가 돈 관리에 아직 관심이 없거나 거기 큰 그런 어떤 꿈이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험 노출도도 양호로 나오기는 했지만 한번 봐야 될까요? 위험 노출도는 사실 감자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부분은
것 같아요. 오. 실제로 돈에 대한 위험 네. 노출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좋습니다. 사행일치 네, 이제 사일치가 0.01 차이로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그래도 보긴 봐야죠. 부족이 나왔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사행일치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을 보자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와 저축과 생각과 점검 등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받지 않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록을 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약간 저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자님이 모르지도 않고 어느 정도도 알고 있고 내가 평균 이상은 하고 있어서 사실 이대로 살아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자기 만족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위치도 봐가면서 내 위치를 좀 올리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자님의 마인드세트는 좀 정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계획, 공부는 하고 있지만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감자님?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좀 감기고 있어요. 감기고 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 용어 아닙니까? 감기고 있다. 네. 자, 수제자로 한 30%쯤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수제자로 제가 모셔야겠네요. 네. 제가 오히려 감겨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형 검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검사는 총 8가지죠.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그리고 패자형, 일확천금형, 배짱형, 그리고 유아형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요 방송 이후에는 감자님께 리포트를 보내드릴 텐데 네. 감자님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네. 말씀드린 앞에 4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은 부자로 가는 항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4가지인 패자형, 일확천금형, 배짱형, 유아형은 이 가난으로 가는 유형 4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포트를 살펴보실 때 방송을 통해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꼭 챙기고 꼭 주의해야겠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꿈과 목표는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전문가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유형은 뭐가 나왔을까요? 네, 사실 제일 비슷비슷한데 네. 그나마 기준 점수를 초과해서 해당이 돼서 가장 높게 나온 게 사실은 유아형입니다. 유아형. 네, 유아형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오. 그 다음에 모험가형, 그 다음에 자린고비형 이렇게 네. 3가지가 해당되는 항목들로 나왔습니다. 유아형은 지금까지의 감자님의 느낌과 이미지로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서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유아형이 생겼는지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자, 일단 우리 플러스 요인인 이 모험가형, 자린고비형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험가형 같은 경우는 감자님은 또 처음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돈 버는 행위, 즉 돈을 어떻게 벌고 불려가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험가형이 나오신 분들은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돈을 늘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자님의 성향이 어떻게 체크가 되었냐?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추진력이 강하며 세밀하기보다는 크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고 또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오호호. 담겨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혹시 어떠신가요, 감자님? 전 근데 사실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의외예요. 저한테 오. 이런 성향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직장을 다니거나 고정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사업 생각을 하기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성향이 진짜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거지 아직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비슷한 월급에 비슷한 일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뭐 연봉 상승이 됐든 승진이 됐든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계속 문을 좀 두드리면서 도전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어떠실까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성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좀 커리어 패스라고 할까요? 조금 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도 좀 세워놓고 계실까요? 나름대로는 있는데 뭔가 좀 아직 되게 불확실한 게 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0, 30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너무 긴 계획을 세우거나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말고 눈앞에서 부족하거나 이 필요한 돈들을 모아가는 뭐 예를 들면 뭐 10년 안쪽에 단중기 플랜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셔라.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워도 그 네. 계획이 금방 무너지거나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앞으로 더 잘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자린고 비용도 사실 해당이 나오긴 하지만 딱 기준 점수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성향을 보면 뭐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돈 모으는 것을 행복해한다, 돈을 아끼는 습관이 되어 있다 이런 성향으로 조금 나오는데 평소에 좀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남한테 돈을 절대 안 빌려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빌려줘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달라고 하면 한 10만 원 미만으로 좀 줘라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지만 돈을 빌려줘라 이렇게 하면은 안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긴 했었어요. 그게 가장 안 중요한 빌려줄 것 거예요.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좋습니다. 그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네. 자린고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린고 비용이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하다고 해야 하나요? 모험가형이랑 자린고비형이 같이 나왔잖아요, 본부장님. 네네네. 근데 이 모험가형은 뭔가 느낌이 공격적으로 돈을 벌고 불리고 늘리고 그런 느낌인데 네. 자린고비형 한편으로는 돈을 굉장히 아끼고 좀 돈 쓰는 거 좀 무서워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어떤 편으로는 약간 상충될 것 같은데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험가형이 우리 MSIG 검사할 때 M 쪽에 해당이 되고요. 네. 자린고 비용은 S 쪽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험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불리려고 하는 생각 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공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공격적인 성향을 띈 분이 당연히 더 많죠. 네. 그리고 자린고 비용 같은 경우는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거나 이거를 내가 돈 관리를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험가형과 자린고 비용, 즉 M과 S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유아형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그러게요. 사실 기준 점수에 비해서 엄청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감자님한테는 가장 큰 유형으로 나온 유아형을 좀 살펴보면 일단 돈에 대한 어려움 없이 자랐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이 경제적 문제를 처할 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며 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는 사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다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돈을 잘 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혹시 평소에 조금 요 얘기들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자님? 네.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셨는데. 너무 정확했어요. 정확했군요. 유아형이 맞나 보네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감자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취미 생활이나 여행에 돈을 쉽게 쓴다고 나왔는데 네. 어디에 좀 돈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행이랑 쇼핑이요. 여행과 쇼핑. 죄송한데 네. 자린고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아끼시는 거지 그럼? 아끼는 카테고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빚을 진다거나 과하게 빚을 진다거나 이 정도 썼으면 그만 써야겠다. 쇼핑할 때도 이만큼 써야겠다. 그 틀은 지키는 편인데 뭔가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유아용에 걸맞게 엄마랑 같이 쇼핑을 간다거나 아, 엄카로. 그렇죠. 엄카로죠. 엄카로. 엄카로 사는 거군요. 그래서 유아용이 맞나 봐요. 네. 사실 자린고비형도 자린고비형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거의 그 기준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어느 정도의 기본은 한다라는 거여서 네. 사실상 유아형이 오히려 감자님한테 더 맞는 유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맞는 하고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러면 사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났었을 때 유아형이 네. 너무 커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아. 세상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 돈을 계속 벌 수 있겠지.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을 계속 즐기고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는 나중에 그런 상황이 급변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이제 이게 패자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아형이 더 커져가지고 나를 괴롭히게 되면 그럼 돈으로부터 고통받게 되고 그때 이제 내가 평생 해보지도 않은 대출을 하게 되고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더 극단적인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런 이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유아형이 그렇다고 심각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위험인자를 아는 것이 어쨌든 이 검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했으면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요 유아형이라는 성향을 본인이 인지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장애 검사 결과 한번 네. 보도록 장애 하겠습니다.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분을 사례자로 굳이 안 모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건대 저는 기준 이하가 다 나오신 분을 지금까지 사실 몇천 명을 상담을 했지만 처음 네. 봤거든요. 정말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무것도 실제로 걸리는 게 없네요. 네, 이 거미줄 모양의 그래프에서 다 기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육각형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 점수에 걸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건데 다 안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 진짜 놀랐거든요. 방송을 안 할 뻔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왜 모셔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 네. 이 장애 검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놀랐는지를 좀 감자님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자님, 이 장애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돈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들을 갖고 있느냐. 그럼 이건 완전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해당된다고 나오면은 안 좋은 거고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충동구매, 의존성, 퍼주기, 도박, 저장증, 과소비, 저소비, 가난의 맹세, 그리고 마지막 일중독 이렇게 총 9가지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점수가 그나마 기준 점수에 가까이 나온 거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를 살펴보면요. 일단 도박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아예 관심도 없으신 네, 것 같고요. 정말 0에 가깝네요. 네, 퍼주기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런 분들 중에는 이 나눔의 성향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제가 계속 누누이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누는 게 절대 기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부도 기부일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아마도 쥐의 성향이 이분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그렇군요. 들고요. 지금 살짝 그 포인트에서 웃으셨던 게 네. 약간 뭔가 찔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뭐 해당되시나요? 네. 네.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좋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영향이니까 네네. 지금 솔루션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높게 나온 게 의존성. 의존성. 네, 이게 결국에 앞에 있는 유아형이니까. 유아형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사실 항상 신기해요. 몇 년을 하고 있지만 참 신기한 게 네. 앞에서 유아형이 나오고 뒤에서 장애 요소인데 그게 또 같이 결부가 되는 걸 보면
확실히 제가 만든 검사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검사가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혹시 감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유형 중에 이 유형은 좀 궁금하다. 이 개념은 조금 한번 설명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그 유형 검사 결과 중에 여쭤봐도 돼요? 오, 그럼요. 그 숭배형이 뭔지 궁금해요. 숭배형. 좋습니다. 네. 숭배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느낌상 어떤 느낌을 줄까요? 어떤 성향인 것 같으세요? 종교에 귀의한다거나. 오, 사실 저는 맞는 표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 종교가 바로 돈인 거죠. 아. 이 돈이라는 종교의 기의를 아하.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 뭔가를 숭배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숭배하는 건 굉장히 우상시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더 우상시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감자님께서 이 숭배형이라고 하는 성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너무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이 커져서 추후에는 내가 사람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게 되고 쫓게 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또 아까 나누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누는 성향도 결국엔 끝에는 이제 보이지 못하고 이제 돈과 함께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성향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숭배형. 숭배형은 뭐든지 이것도 사실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거지만 숭배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을 우상시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자꾸 돈을 좋아하면 돈 하면은 쟤 너무 돈을 쫓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야 되고 돈을 공부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지. 돈?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되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부자로부터의 가능성이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0대 시청자 감자님 만나봤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아직 제가 좀 재무적인 거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크게 이게 좀 유의미한 결과로 나올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만족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 집 마련 그리고 1억 모으기라는 재무적인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분의 시청자께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이머니 어떠셨나요?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30대 어르신 시청자분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유아형 그리고 의존형이 의존 장애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전혀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고 충분히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니까 재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중에 전화 연결로 솔루션 받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고요. 자가 진단은 QR코드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이 보인다. 마이머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